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이 기관의 매도세에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3거래 연속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북한이 200여 발의 이 해안포 사격을 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방산주들은 힘을 받았지만 지수 자체는 하방 압력이 더욱더 좀 강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또 한 주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 시장에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이 나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물론 어제 배트맨 2부에 출연을 해주셨지만 1부는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전문가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급등주 힘드시죠? 단타 힘드시죠? 그러나 정영석 전문가 저랑 함께라면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힘찬 인사와 함께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이 확실히 CES를 앞두고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CX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분석부터 확실하게 도와주시죠. 네, 오늘장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9주 연속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나스닥. 그러나 금리 인하로 랠리가 이어나가던 나스닥이 최근 FOMC 의사록을 보니 파월 연준 의장이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 시사를 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모멘텀이 저는 꺾였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 역시도 변수인데 지금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란 내에 폭탄 테러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 의장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잘 나오면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용이 잘 나오면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고용이 탄탄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는걸? 이라고 생각해서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평선입니다. 이 20평선 9월 21일일 겁니다. 이 20평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 1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31일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지수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이어나갔듯이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2,500까지 무너진다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라인을 좀 보셔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개인 투자자가 지금 7조 정도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연초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상단과 하단이 막혀있는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기법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는 박스권 매매 방식이 있고 아니면 당일 이슈가 되는 중소형 테마주, 급등주를 노려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략이 조금 어려우시고 급등주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전략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하단이 제한된 채로 움직일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일까요? 특별히 또 비법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 자료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종목 보유를 많이 하시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러한 단타 관련된 기법, 이 PPT 안에 꾹꾹 눌러 담아서 제가 준비했으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선착순 10분에게 드릴 예정인데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법 자료는 오로지 선착순 10분에게만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선착순 10분 받아가 보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100분이 모이게 된다면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에코프로머티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CES를 앞두고 제주반도체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또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는데 빅텍까지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빅텍은 10%대 강세를 보였고요. T로보틱스가 21%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오셈도 15% 오름세를 보였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에코프로머티부터 살펴볼 텐데 장 초반 강한 시세를 기록을 해줬죠. 2월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차익 실현들이 좀 빠르게 나오게 되면서 힘이 좀 빠지면서 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제주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이 좀 흔들려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CES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온 디바이스 AI로 인한 반도체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주반도체도 장 뒤로 갈수록 더 강한 힘을 보이면서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주가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CXL 테마로 묶이게 되면서 CES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시세를 보여줬고요. 15%대 강세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T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AMR 로봇 개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또 오늘 장에서 힘을 받았고요. 21%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죠. 다음 빅텍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 이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데다가 오늘은 또 북한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시세를 보였는데요. 10%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강사님 특별히 먼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음이 통했어요, 아나운서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에코프로 머티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료, 모멘텀이라고 함은 MSCI 2월달 편입 기대감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K식 선 반영입니다. 이미 나온 이슈라서 오늘 고가권에서 지금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재료는 유효합니다.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해요. 추세가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지될 때, 그러니까 이 지지라는 것은 20평선이 지지될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전고점 라인을 노리는 추세 매매 기법이 일반적인데 제가 좀 다르게 전략을 세워드리면 이 추세를 이탈할 때 역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 이탈하는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재료가 2월달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월달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라인의 지지 라인이 무너질 때 분할 매수하라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 추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잘 안 잡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정말 자세하게 세워드릴 테니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교육들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이 자료도 받아가 보시고 공개 방송의 기회까지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살펴볼 텐데 다음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네, 바로 밑에 있는 제주반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 이 제주반도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올랐을까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을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 대장주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뜻인데 기존 AI와는 다르게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아서 비용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좋다. 호평을 받고 있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상용화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중국인이랑 통화를 해요. 일본인이랑 통화를 해요. 평소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온디바이스 AI가 상용화되면 실시간으로 통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관련 대장주로 제주반도체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면 이 재료는 S급 재료이기 때문에 3파가 나옵니다. 1파, 2파, 3파. 그래서 이걸 1파, 2파, 3파? 그러면은 전문가님 3파면 이제 내려갈 차례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1파입니다. 그 말인 즉슨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높지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릴 거냐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11선 부근 떨어질 때 1차적으로 비중을 좀 태우시고 그다음에 21선 라인에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전고점 라인 익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장기 이평선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되게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전문가, 정영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랑 제주반도체 같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11선, 21선까지 밀려날 때마다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오셈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CS 관련한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는 이야기의 힘을 받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오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제주반도체 봤지만 이 반도체 테마 순환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5월 달에 HBM이 올랐습니다. HBM 관련주가 뭐가 있었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는 반도체 테마는 CXL입니다. 말 그대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차세대 인터페이스로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만큼은 안 올랐지만 적어도 그만큼은 오를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테마는 S급 테마, S급 재료이기 때문에 3차 파동까지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1파 나오고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아서 눌림 구간 줬다가 2파가 나왔죠. 그럼 제가 3파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눌렸다가 오르겠네요. 그런데 종목이 좋다고 해서 올려올라 그냥 바로 시초가에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죠.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 전략 세워드렸는데 이평선 라인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선 1차 매수, 21선 2차 매수,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반등 노리는 전략. 만약에 장기 이평선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나 이 CXL 테마, 네오셈 좀 대응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노란톡 입장하시면 같이 반도체 테마 대응할 수 있으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점에서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때마다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도 바로 밑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T-로보틱스를 살펴볼 텐데 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T-로보틱스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과거에 이때 상한가 갔습니다.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이때 SK 2차전지양 수주가 나와서 쭉 올랐어요.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재료예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해냈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로 지금 기준봉을 세워놓고 바닥 구간에서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바닥 구간이니까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준을 조금 세워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 이 60평선, 61선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에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121선, 제가 좀 그어드릴게요. 네. 이 선이 121선입니다. 이 선을 지지한다, 이 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한다,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하시면 화요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월요일 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랑 함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으니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장에서 일제일주 빨간불을 켜내줬죠. 이 빅텍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빅텍이라는 종목에 대해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200여 발 정도 도발이 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피해는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분석해 봤을 때 이러한 도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빅텍을 필두로 해서 휴니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까요? 연속성이 있는 재료일까요? 제가 차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집봉입니다.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쭉 빠졌네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쭉 빠졌네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드는 어떤 자귀적인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 1차 파동으로 상승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인 투자자 털 다음에 횡보하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초가 매매 진행하셔도 되고 월요일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조금 물리셨다. 그러면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아까 T-로보틱스랑 조금 차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오시면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 빅텍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시장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선착순 10분에 한해서는 이 비법 자료집까지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늦지 않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안에 100분이 모이시면 공개 방송까지도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제가 이 자료집을 이렇게 대충 좀 봤는데도 내용이 너무 알차요. 근데 안타깝게 벌써 10분이 다 됐대요. 그러면은 이걸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실 순 없을까요? 쓰겠습니다. 저는 방금 인원이 다 찼을 때 굉장히 슬펐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첫 출연인데. 50명까지는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또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제 마음이 안 좋으니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 테니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더로서 쌓은 명성들, 기법들 여기 다 있습니다. 받으셔야겠지 않겠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이 자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도 들어볼 텐데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의 주제는 세력들의 매집 원리 이해입니다. 그러면 세력이 무엇일까요? 매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강의를 왜 준비해 왔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등주 좋아하시죠? 근데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는 짧은 20분 강의를 들으시면 급등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영석 전문가가 종목 분석할 때 말했던 매집봉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권에서 물린 다음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영석 전문가의 강의만 들었다면 그럴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 급등주 고가권에서 물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보면 선생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주변에 친구가 좋아서요. 친구가 추천해서요. 전문가님이 추천해서요. 능동적으로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제가 오늘 20분 투자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장기 투자만 하신 분들 속는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투자가 저는 오히려 한국 증시에 있어서 장기 투자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매집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것은 물량을 모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량을 왜 모아 나갈까요? 자,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식 물량이 무한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호가창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있으면 대주주 지분 묶여있는 물량 빼면 유통 주식 물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물량 안에서 사고 팔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왜? 아니 원하는 시점에 저항없이 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피해라.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물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고 그 물량 안에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왜?
원하는 시점에 내가 주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집 원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입니다. 매집 방법. 그러면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매집해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세력입니다. 물량을 어떻게 모아 가시겠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즉 횡보할 때 모아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권 주가가 10,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샀다가 오르면 그냥 안 사요. 그리고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박스권이니까 다시 삽니다. 오르면 안 사요. 내리면 또 사요. 오르면 안 사요. 내리면 또 사요.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악재 뉴스를 띄워서 바닥 구간에 매집을 하는 건데 대형악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환사채 발행, 상장 혹은 대표의 횡령 배임 아니면은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취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미리 내부자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를 갑자기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야, 어떻게 물량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세력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물량을 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매집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합니다. 이 매집봉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집봉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집봉이 무엇이냐? 세력들의 흔적, 영망치형 캔들, 대량 거래량.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일부러 11,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왜 올릴까요? 그 12,000원, 13,000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거기까지 한번 소화를 시키면 개인 투자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혹은 비상금 같은 거를 모아서 혹은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샀습니다. 앞으로 오를 거라 생각해서 내가 주식을 매입했겠죠. 10,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오라?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9,500원. 괜찮아. 9,500원이니까. 9,000원, 8,500원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해요. 어떻게 하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주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10,000원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보통의 인간 심리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저도 겪어봤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있는,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매집봉입니다. 그게 바로 세력들의 흔적이고 그게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대량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설명드리면 진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 가방이 10,000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10,000개를 찍었어요. 10,000개 이상으로 유통이 안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 10,000개가 유통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돈을 내가 수백억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미공개 정보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까 명품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정판 가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대박이죠? 이거 내가 시장에 팔면,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 팔면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지금 10,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매집하실래요? 제가 매집 방법, 매집 원리 아까 설명드렸죠? 매집 방법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00억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이 가방에 대한 미공개 정보 나만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을 모아야죠, 일단. 세력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개모임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땡땡 엄마, 땡땡 아빠. 근데 진짜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거 가방 있잖아. 땡땡 디자이너가 한 거래. 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라는 집단을 형성한 뒤에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나가겠죠. 횡보하는 구간에서. 10,000원일 때, 가방이 10,000원일 때 샀다가 다시 10,000원, 2,000원, 12,000원 올라가면은 뭐 내버려 뒀다가 다시 가격이 10,000원으로 내려오면은 샀다가 이 횡보권에서 가방을 계속해서 모아나갑니다. 그러다가 한계치가 도달해요. 더 이상 물량을 모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매집봉. 아까 매집봉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가방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들끼리 계속 사면서요. 팔면서요.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본인들끼리 사니까. 그럼 사람들은 야, 이거 가방 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사겠죠. 그리고 15,000원, 2만 원에 물려있는 그 가방을 산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 지금 가방이 10,000개 정도 유통이 돼 있다 가정을 했잖아요. 8,000개 정도 모았다. 9,000개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방 가격 올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시장에 가방이 10,000개밖에 없어요. 근데 9,000개를 모아놨어요. 그럼 가격 올리는 거 너무 쉽죠. 이슈를 띄우는 거예요. 이 가방 여러분들 명품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디자이너가 제작한 가방이에요. 와 살게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10,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 사이에서 내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잖아요. 매집봉 띄우고. 그때 20만 원의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그러면 어떤 차트 패턴이 나오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윗골이 길게 달렸어요. 이거 제가 그 가방 가격 올리는 거라고 아까 예시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윗골이 달렸죠. 대량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집봉이에요. 대량 거래량 실렸습니다. 매집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권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 가격대까지 한번 치고 가는 겁니다. 물량을 확보해야 돼서. 그럼 그렇게 해서 박스권에서 내가 물량을 확보하고 매집봉을 띄워가면서 개인 투자자를 턴 다음에 주가를 확 올리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주가를 확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캔들입니다. 윗골이 달린 유성향 캔들. 이걸로 유성향 캔들이라고 해요. 장대 음봉.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이 캔들이 나오면 또 이 캔들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V자로 다시 한 번 더 텁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하락합니다. 왜 하락할까요? 세력들이 없어요,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어떤 호재 이슈가 있었어요. 많이 안 올라가죠. 바닥권에서. 정고점 라인을 돌파 못합니다. 왜? 기존에 관리하던 주포가 나간 거예요. 세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은 매집봉이라는 개념. 아, 이렇게 해서 물량을 확보하구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 고가권에서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근데 거기에 거래 대금이 실리면 아, 이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것이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바닥권에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내가 바닥권에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 패턴이 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 패턴, 1번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2번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여러분들 최근은 아니죠. 과거에 오염수 방류 이슈로 한번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염수 방류 이슈가 2023년에 갑자기 나온 이슈인가요? 아니죠. 2020년, 2019년부터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생각하겠죠. 아, 이거 내가 2, 3년 정도 물량을 계속해서 모았다가 2023년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때 그것이 이슈화가 될 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자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약 3년이라는 기간,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량을 계속 모읍니다. 바닥 구간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윗꼬리가 달려요. 윗꼬리가 달려요. 윗꼬리가 달리면 다 매집봉입니다. 개인 투자자 매물대까지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터치했다가 빼는 겁니다. 매집봉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매집봉을 띄워서 물량을 강제로 확보한 다음에 주가를 띄우는 겁니다. 야,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대. 정말? 개인 투자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고가권에서 사셨죠? 이 급등주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빠지죠. 근데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손절매 물량입니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다시피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옵니다. 고가권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 이 캔들이에요. 유성형 캔들. 이 캔들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심해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개인 투자자에게 털고 나간 캔들이자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U자형 패턴이 이전 고가권에서 나왔다 하시면 죄송합니다. 세력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 있잖아요.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차트 패턴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진짜 오염수 방류를 해서 어떤 뭐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양 생태계가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잠깐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추후에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이 나갔고 지금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트 패턴이 보이신다면 혹은 이런 차트 패턴이 보여주는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물량을 바로 던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자,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차트 패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전에는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밑으로 이렇게 기어갔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횡보 구간에서 매집봉 앞에 보입니다. 매집봉 보입니다. 보입니다. 언제까지 보일까요? 또 보이네요.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내가 매집해 나가고 매집봉 띄워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 확보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상파.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쁘게. 1파 눌림, 2파 눌림, 3파 눌림, 4파까지 나왔네요. 그럼 이때 상황을 좀 보자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었어요. 일동제약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리 두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결국 이 치료제를 우리가 상용화하면 이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제약이랑 뭐 이런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가 나올 것은 예상 못 찾겠죠. 근데 치료제 이슈로 올려야겠다라고는 세력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유신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였잖아요. 이것은 이전 차트와는 다르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매집봉 길게 보이시죠? 주가 뺍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 나오고 그 사이에 나는 세력들은 매집을 해요. 계속 물량 매집합니다. 물량 매집하다가 또 띄우네요, 매집봉을. 그 다음에 매주 한번 더 띄웁니다. 하락시켜서 개인 물량들 한번 털었다가 또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매집봉 보였다가 바로 이제 1파, 2파, 3파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는 사실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타임라인을 그려드리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거예요? 올라요.
내려요.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이 빈살만 왕세자 이슈를 한번 꺼내요.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이슈가 잠잠해지니까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빈살만 왕세자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마지막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쁘게 그려드리면 1파, 2파, 3파.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힘 있는 급등주, 뭐 3차 파동이든 아니면 뭐 2차 파동이든 힘 있는 급등주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에는 세력들이 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만으로는 절대 못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집봉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 매집봉에 대한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재밌게 이야기 정말 잘해주신다고 반응이 좋은데 만약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어오시면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선착순 50분에게는 이 특별한 비법 자료까지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죠. 50분까지 지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0분이 모이면 공개 방송까지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타이밍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강사님, 사실 상한가 마감 보인 종목이잖아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너무 높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재료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차트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챗GPT 스토어 관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렇게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20분 강의 들었잖아요. 차트 잘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에요. 차트 보시면 상승시켰다가 뺍니다. 그럼 세력들이 언제 매집해요? 이때 매집하나요, 비싸게? 아니요. 박스권 라인에서 이런 구간에서 담아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박스권 이탈하면 또 담고 올라갈 때 안 사고 내렸다가 1010원까지 9월 30일에는 내려갔네요. 이때 담고. 근데 이 가운데 매집봉이 이렇게 보여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한번 시켰네요. 상승시켰다가 쭉 뺍니다. 근데 빼는데 자, 여기는 확대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네,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볼 때 장기 이평선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 이평선 라인 깨지 않으면서 매집봉 하나 더 나왔네요. 물량을 도대체 얼마까지 확보할 생각인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매집봉이 하나 더 보이네요. 좀 고가권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점을 높입니다. 121선 라인을 지지했는데 이 다음 저점은 61선 라인을 지지하네요. 그래서 120, 60 저점을 높여가며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 갑니다. 근데 이거 패턴 아까 보셨던 거죠? 1차 눌림, 2차 눌림, 3차.
이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세력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했죠? 매집원리, 매집봉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 3파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앞 구간에서 2021년부터 세력이라는 집단이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왔기 때문에 3파가 나온 것이고 또 3파가 나왔다는 것은 재료적으로 S급 재료라는 겁니다. S급 재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3파 이후에 빼요. 주가를 빼는데 신기해요. 또 이평선 뒤집었네요, 여기서. 확실히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지를 확인하면서 상한가 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추세적으로 오르진 못했어요. 만약에 이 라인 지지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올랐다면 전고점 라인인 7,45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빠집니다. 빠지면서 지금 어떤 구간이죠? 자, 박스권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파 이후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만약에 이 박스권의 그러니까 고가 라인 이 부분이죠. 체크한 부분.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지를 한다면 월요일에 우리가 화요일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고가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지 라인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화요일에 시초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패턴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그 말인즉슨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하면 어디서 매수하면 되나요?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제가 좀 두 가지 세워드렸어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 쉽게 한번 다시 해드리자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시원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돌파했다. 그러면 월요일에 그 지지라인 캔들을 보고 화요일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 박스권의 지지라인에 담아서 반등세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들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렵고 그러시면 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노란 톡방 문자도 되고요.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책임질 테니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타 주식 공개가 됐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나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선착순 50분께 이 비법 자료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자료도 챙겨가 보시고 입장하시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시장 관련한 이야기들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또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양대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을 보였지만 반면에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강의는 급등주 수급 패턴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